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가 좀 뜸했습니다. 뜸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유튜브로 예측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하루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올렸다 하더라도 다른 하루는 또 부정적인 얘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얘기들을 일주일을 좀 돌이켜보고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일단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듯하게 보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삼성전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날은 역설적으로 다른 주식들도 좀 따라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날은 역설적으로 다른 주식도 같이 밀리는 모습들 보이죠. 물론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지 지금 이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7천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게 된다라면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게 된다라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7천을 중심으로 중심선으로 놓고 보면 120일 이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의 좁은 박스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그 120일 이동 평균선이 6천 후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 평균선은 7,500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7,000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7,000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정책 당국자가 계속해서 혼란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처음에는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특별히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을 내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선물 시장에 비교를 해서 증거금을 좀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력이 좀 된 분만 투자하는 좀 그런 것들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나름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큰돈 갖고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시장에서 놓고 보면 소액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아지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큰 것이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큰돈 갖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려도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릴 수는 없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꾸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들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낸다라면 분명 의미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한 3개월 가량 끌면서 시장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를 잃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소를 잃은 상태에서 저는 빨리 외양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가지고 시장에 혼돈을 보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법 개정, 상법 개정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빠르게 돼야 시장이 불안정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천선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구가 떨어지는 겁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하면 냉정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의미적인 숫자도 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면 더 이상 지지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레벨대가 어떠냐면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신용 이제 7천이 깨지면서 월요일 날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받았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수요일 날 반대 매가 나가는 거죠. 수요일 날 반대 매 나갔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화요일 날 밑에 꼬리를 달았잖아요. 화요일 날 오전까지 밀리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반대 매를 막았던 상황인데 6,500 깨지면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요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이 우리가 9,300에서 약 30% 정도 빠진 게 6,500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빠지면 신용 리스크를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0이다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됐던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의 반도체 변동성이 생겼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6,500단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6,500단 부근은 어디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또 고점이 또 보이죠. 여기가 또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신용 리스크를 건들게 되면 신용 반대매 나가죠. 신용 반대매 나가면 반대매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뭐 월요일 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요일 날 반대매가 발생하면 수요일 날 반대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화요일 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반대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0%의 반대매가 나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주식을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 약했다가 저는 천만 다행으로 오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이 올라왔습니다만 만약에 안 그랬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담보 부족을 통보받으시면 오전엔 좀 버팁니다. 오전에 버티다가 오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라는 종목에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A라는 종목을 파는 건 아닙니다. A라는 종목을 파는 순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종목이 50% 손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팔아버리게 되죠. 그럼 50%라도 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주들까지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6,500을 지키느냐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매매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좀 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좀 믿음이 아직 저 굉장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긍정론자가 아닌데 삼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믿느냐라고 보면 삼전 닉스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확정 실적이 나올 때. 물론 지금 미국 시장도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그 투자의 연기라든지 아니면 디램 가격을 하방에 베팅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AI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정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2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반 사이클을 그리다가 정점 고점론에 있다라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50만 원을 가고 하이닉스가 4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정점이다라고 보면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아니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이 아니라 선을 놓고 보면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면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지나가는 선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점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 이 차이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한 300조 이익 나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면서요. 내후년에 더 좋아진다면서요.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거 그거 문제될까요? 영업이익률이 70%대에서 60%대 꺾인다 하더라도 과거 삼성전자가 10% 영업이익률을 구가했을 때도 있고 2019년에 적자했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뭐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기업 분석 팀장님하고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젠스랑 CEO도 현재 지금 이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거다. 최태원 회장도 쇼티지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이들의 영업이익률이 70%에서 8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건 거의 뭐 마약 수준이다. 마약이나 한 7, 80% 영업이익률이 나는 거지. 이렇게 물건 팔아서 7, 80% 영업이익률이 나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들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애플도 가격을 올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 노트북 사는데 뭐 4, 500만 원 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 반도체를 소비하는 측도 있고 만드는 측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하죠. 과거에 얼마 샀던 것보다 몇 배 오른 가격으로 D램, HBM을 사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얘네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구사하고 있다. 얘네 영업이익률은 꺾일 것이야. D램 가격은 떨어질 것이야. 어떻게 자꾸 언론에 흘린다라는 거죠. 연기를 피우다 보면 결국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자기네들이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측은 누구죠?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은 피크아웃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피크아웃이 와야, 제발 피크아웃,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야 자기네들이 이익을 구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본질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225만 원 부근이 현재로서는 현실성 있어 보이죠. 25만 원 부근이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거고 이 전제는 뭐다? 전제는 지수가 120 이동평균선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차트하고 그다음에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동일하게 보여지죠.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만 원을 하회한 것이 저는 200만 원을 하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깰 줄 알았는데 깼기 때문에 그럼 120일 이동평균선인 150만 원대까지 룸이 열려 있죠.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문제는 뭐죠? 지금 자꾸 미국에서 일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하이닉스 ADR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버클레이즈라든지 몇몇 증권사에서 330달러 하이닉스 목표가를 제시한 것이 엊그제였는데 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가 같이 밀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것들의 중점을 둬야 되나요? 증권사 리포트에 중점을 둬야 되나요? 물론 증권사 리포트가 다 맞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증권사 리포트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변동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요 변동성이 생긴 이유, 요거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때부터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이제 차영TV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헤지펀드 상호펀드들이 물량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6월 말이 지나면서부터 6월 말 이전부터 헤지펀드 상호펀드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10,000포인트 가까이 다가온 증시에서 헤지펀드 상호펀드들이 물량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야구 경기장 이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10,000포인트 간다라고 1차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10,000포인트 가는 상황에서 9,000포인트가 넘으면 슬슬슬 빠져나와야죠.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9회 초 8월 말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쟤도 팔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네? 나도 일어나야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했죠. 이 음봉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커 보이죠. 음봉의 의미가 상당히 커 보이죠. 결국 시장을 밀어내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기름을 부으면서 시장을 더 밀어버린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던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소를 잃었습니다. 소를 잃었습니다만 차제의 외양간을 빠르게 고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실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험 때 다음 주 초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거를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반도체는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대로 생각하면 특히 삼성전자 지수는 현재 지금 룸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이 룸을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이 룸을 좀 지켜준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리고 지수는 조금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바닥을 다지는 800선에 대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 좀 변동성 크죠. 2차전지 같은 경우 일단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정정으로 들어간 거죠. 삼성 SDI가 코스피지만 과연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힘은 상당히 좀 미약해요. 여러분들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한미반도체가 보이죠? 한미반도체 상한가 들어갔던 게 11%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코스피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소부장에 영향을 미치죠. 코스닥 소부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에 관심을 갖기에는 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난 건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익이 난 것은 팔아야만 지금 현재 어떤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얼마만큼 안정세를 찾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죠. 뭐 리포트를 읽어준다라고 했는데 왜 리포트는 안 읽냐라고 하는데 지금 리포트를 읽는 것에 대한 의미도 저조차도 혼란이 와요. 뭐 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는 리포트를 읽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이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이제 늘려서 오히려 에어클래스를 좀 강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유튜브는 시황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황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만나는 여의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계 뒷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분위기를 좀 읽어드리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 구간에서는 지금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해 있는 시기입니다. 기회는 뭐다? 7,000포인트면은 굉장히 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두 번째 위기는 7,000, 6,800 깨지면 이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 단기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3%를 비롯해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하십시오. 비투 줄이십시오. 현금 비중 높이십시오라고 말씀드려왔던 게 이게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즉급이라도 우리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삼전 닉스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게 모순된 것 같아요. 지금 삼전 닉스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올라올 때마다 내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조금 보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올라왔던 것들은 재료가 좀 소멸된 부분들도 좀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삼전 닉스가 다시 싸지게 되면 또 삼전 닉스로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날 올려드린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올려드린 영상 잘 보시고요. 일요일날 한 번 더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일요일날은 토요일까지의 미국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포트도 좀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업로드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계속 좀 애정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금 뭐 쉬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장에 잘 견뎌내시면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